그것도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 해보십시오. 네, 소리 내보세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닥터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선별진료소 관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선별진료소 업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요. 11월 중순 이후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확진자들, 저희 선별진료소 업무도 과중되었고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도 강화되어서 관련 인원들의 그 차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선별진료소는 12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24시간 운영 중이었던 선별진료소는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요. 저희처럼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던 선별진료소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9시까지 연장 운영되게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방문하는 그 회사원이라든지 학생들도 9시까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의심이 드시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은 7월 여름에 무더위가 심할 때였는데요. 이제 그때는 레벨 D를 입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더웠고 힘들었고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12월 이제 벌써 겨울이 되었으니까 온도가 굉장히 차갑고 또 선별진료소를 닫고 다음날 아침에 오게 되면 이제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도 굉장히 춥고 또 거의 바깥 온도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액체류들이 어는 상황도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가지 위안이라면 여름에 비해서 이제 레벨 D가 좀 따뜻하게 해준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오히려 추워서 레벨 D를 입고 벗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600여 명씩 나오고 있고 재생산 개수, 그러니까 한 명이 만들어내는 확진자, 잠재적 확진자 수가 1.4에서 1.5,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뭐 900명에서 1000명도 가능하다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조가 굉장히 절실하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고 함치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진은 어차피 3월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더 힘든 것은 그러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더 힘을 내서 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의사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힘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상담하고 또 검사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의심을 하고 방문해서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것은 워킹술 컨더버스입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갑이 있습니다. 이 라텍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코올을 계속 묻힐수록 그 점도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손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좀 잘 안 들어가고, 실제로 이런 그 워킹술가 생기면서 그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여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그 밤새 그 알코올에 소독된 라텍스가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초반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여름이랑 겨울이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소독 관련한 문제인데요. 환자 한 분이 다가가면 왔다 가시면 저희가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시설에서 그 씻는 매뉴얼에 따라 깨끗이 씻고 그 라텍스가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확진자가 와서 거기 다음에 방문한다고 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추워. 거부터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네, 됐습니다. 이보세요. 크게.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코부터 할게요.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선별진료소가 24시간 진료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오늘 6시 퇴근을 생각하고 왔다가 밤새서 당직을 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긴 한데요.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이 상황을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중심 환자들이 왔고 또 그분들과 상담을 했는데 주위의 확진자에 접촉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는 증상이 조금 심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기검사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검사 수는 9회 정도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밖이 보시다시피 이미 밤이 왔고요. 오늘은 아마 밤까지 남아있다가 또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없는 시간에는 주로 전화가 왔네요. 원래 이제 의사가 하는 업무는 따로 있는데 현재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체 시간이어서 제가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저녁을 뭐 드실 거냐고 전화가 왔네요. 시간이 남을 때는 이렇게 그 WHO에서 권고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확진이 됐다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어떤 증상들이 이러한 기간 동안 노출이 되었을 때, 그래서 총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m 안에서 그 확진된 케이스를 면대면으로 접촉한 경우, 두 번째는 가능성이나 어떤 확진자와 어떤 물리적 접촉을 한 경우, 세 번째는 그 공고되는 어떤 프로텍트 equipment,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의료인의 경우에 레벨 D 같은 의료 장비가 없이 COVID-19에 확진된 또는 가능성 있는 어떤 환자를 직접 돌본 경우, 그 마지막은 그 리스크를 평가했는데 좀 다른 상황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상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좀 분류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좀 납득을 하기 좀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어떤 그 근거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장 믿을만하고 또 공신력이 있는 또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위험하다거나 뭐 이걸 해서 더 위험하거나 한 것들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참고하기에는 좋은 어떤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환자들이 조금 밀어닥칠 것 같아서 이곳에서 마련해준 저녁을 먹고 또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곳에서의 어떤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네. 몸 건강하시고 남은 12월 정말 건강히 보내서 무사히 올해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감사합니다.